여러분 그 26일 날은 뭐 별로 쉬는 과목이 별로 없구만요. 그 주에. 공법은 뭐 어차피 그건 쉬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수업을 하는 게 맞죠. 투자 이론 정도는 끝내야 되니까. 아니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수업을 하는 걸로 하죠. 그러겠죠. 뭐 그에 대해서는 내일 여쭤보세요. 우리 저 원장 선생님 오실 때 친절하게 좀 안내해 달라고 쭉. 여러분 그 문제집은 39쪽인데요. 그 제4장의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부동산 투자의 기초 원리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거랬는데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 이런 걸 위험대가 다른 말로 위험 할증률이라고 한다. 아까 이제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이번에 지렛대효과란 차입금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익을 높이는 걸 말한다. 그렇죠? 3번에 총 매입대금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여 집을 매매한 경우에도 지렛대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죠. 전세를 이용한 투자도 지렛대효과의 대표적인 예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 그럴 때는 내 돈이 지분이에요. 그죠? 1억하고 전세 1억을 전세 안고 투자한다. 전세는 임대료 수익이 없죠. 임대료 수익은 없죠. 그럼 뭘 가지고 지렛대효과를 누리냐. 여기 가격이 3억으로 올랐을 때 전세 사는 분이 설마 나 때문에 올랐으니까 나한테도 1억 5천 주세요. 뭐 그런다 그랬어요. 그냥 1억만 갖고 열받는다 그랬어요. 1억만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는 2억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를 안고 사는 것도 지렛대효과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다음에 3번에 위험수익 상세관계란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란 위험과 수익이 항상 반비례라 그랬어요. 비례라 그랬어요. 그렇죠. 맨날 그런 거 가지고 내요 문제를. 5번 투자란 장래 현금 수익과 현재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다. 그렇죠.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해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2절에 부동산 투자 위험과 처리 방법 및 수익률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도 좀 보시면 1번에 다음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련된 설명이다 그랬죠. 가장 타당성이 없는 것, 틀린 거 이야기죠. 자, 부동산 투자 위험은 부동산 투자 행태 변화로 인한 포트폴리오 위험이 있다 그랬는데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지 무슨 얼어 죽을 포트폴리오 위험이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고. 이번에 자 부동산 투자 위험은 자 부동산 사업 자체를 위하는 수익성에 대한 위험으로 사업상 위험이 없을 거 있을까요? 있지요. 자 그래서 옳은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3번 자 부동산 투자 위험은 투자 재정과 관련한 금융적 위험이 있다. 남의 거 빌렸을 때 재정. 4번에 부동산 투자 위험은 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재산권의 법적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다. 법적 위험이죠. 5번에 부동산 투자 위험은 투자 기간 동안의 전반적 물가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매력 하락 위험이 있다. 인플레 위험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자, 3번 가시면 위험을 이거 우리 공부 안 한 것들이 많은데 한번 풀어보죠. 뭐. 위험에 따른 투자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다음 중 위험의 전가에 속하는 것, 전가.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위험을 처리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 축소시키는 거죠. 2번 위험수가 변함에 따라 투자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한다. 이제 이런 걸 민감도 분석이라 그러는데 민감도 분석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요소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결과에 영향을 주냐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그랬는데 아까 이거는 아예 그냥 위험하면 투자를 안 한다 그랬죠. 위험의 회피였고요. 다음에 4번에 기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작은 투자는 제외시킨다 그랬는데 이것도 위험의 처리입니다. 그래서 위험의 축소인데 5번에 물가 상승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 계약을 한다. 이거는 아까 위험의 전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플레 위험을 남에게 미룰 수 있다 그랬죠.
다음에 자 5번 보시면 자 부동산 투자에서 위험 분석에 대한 설명을 좀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투자자가 위험의 평이라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 수익률은 낮아질까요? 위험이 증가하면 높아질까요? 높아지게.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 수익은 커져야죠.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그죠? 그게 답이고 2번 산출된 기대 수익률의 하향 조정을 통해 투자 의사결정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보수적 예측 기법이라는 위험의 축소 방법이죠.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다음에 3번에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그 앞에 정규고 뭐고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아까 위험은 뭘로 계산한다고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 이해하신 거죠? 예, 정규 분포일 때만 이제 사실은 계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됐고 4번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만 변동시킬 때 수익성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 요소의 영향을 검토하기도 한다. 이런 걸 민감도 분석이라 그러는데 한 개 한 개 변화시켜가지고 얼마나 민감한지 따지는 건데 위험의 처리죠. 5번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몇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변화시키면서 비관적인 경우, 낙관적인 경우에 수익성을 분석하기도 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민감도 분석보다 조금 더 발달된 시나리오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공부하려면 이제 한 5월은 넘어가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 보자고요. 뭐라 그런다고요? 시나리오 분석.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그때 이제 투자 결과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남자분들은 그런 거 관심 있나요? 전쟁 시나리오라고 아세요? 작게 5079 뭐 이런 거. 전쟁 시나리오가 그 시나리오 분석이에요. 예컨대 적이 이쪽 동해하고 중부하고 이제 서부 전선으로 해군은 또 어떻게 들어오고 특수구는 어디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시나리오를 정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방어할 것이냐. 이해하신 거죠? 아니면 적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허를 찔러가지고 적을 조기에 진압할 거냐.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제이담을 한 100개 터뜨려가지고 평양을 쑥대밭을 만든 다음에 가자 밀고 그러면 이제 뭐 되는 건가? 전쟁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5번 말고 본 거죠, 5번. 시나리오 분석이다. 그래서 5번 문제는 1번 답만 쉽고 나머지가 좀 어렵네. 아직 안 배워서.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7번. 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관리 방안으로 틀린 걸 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한다. 그렇죠. 부담하는 위험이 커질수록 아까 요구하는 수익이 적어졌어요? 많아졌어요? 좋아요. 대답이 없으니까 하나 써볼까요? 아까 여러분 그 요구 수익률 어떻게 결정된다 그랬느냐?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에서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을 더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위험률은 예컨대 국채이자 3%다라고 가정하자. 부담하는 위험이 작다 그러면 한 4% 더 달라고 할 거고 할증률로 부담하는 위험이 크다 그러면 7% 더 달라고 그럴 거니까 위험이 크면 클수록 덜 더한다고요? 많이 더하게 된다고요? 많이.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요구수 결정하는데 감소해야 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 할증률, 위험의 정도가 크면 많이 할증하고 위험의 정도가 작을 때는 많이요 적게요? 적게 그 이야기예요. 이번에 사업 위험 감소를 위해 투자자는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인 단일 임차인보다는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으로 구성한다. 뭐 당연하죠. 이거는 뭐 따로 이야기 안 해도 대충 알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사업자 해가지고 제가 임대하는 상가가 무려 한 20개 있다고 치자. 뭐 일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 그 20개에다가 다 똑같이 구두점만 딱 넣어놔야지 장사가 잘 되겠어요. 막 골고루 섞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지금 임차인을 혼합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 경기가 좋든 나쁘든 대충 뭐 임대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런 이제 테넌트 믹스처에서 임차자 혼합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관리 쪽에서 한번 들어보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투자에서 발생되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위험의 전가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 돈을 쓴다고요? 보험금 타서 쓰겠다고요? 보험금. 그러니까 이건 교통사고 위험을 제거는 못해요. 제거는 못하고 내가 위험에 당할 때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위험의 전가가 보험기법이에요. 보험. 그래서 보험은 뭐 가능하면 좀 들어두는 게 좋죠. 네, 들어두는 게.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같은 것도 저는 좀 드는 편이거든요. 뭐 아니 다른 때는 괜찮아요. 다른 때는 괜찮은데 뭐 큰 사고 났을 때 형사합의금 같은 것 들어가면 몇천 나가니까 그럴 때는 한번 써먹겠죠. 뭐 안 써먹는 게 좋지만 그래서 좀 드는 편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또 들었는데 좀 아깝긴 해요. 사실 한 30 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저걸 그냥 소주를 마시면 몇 병인가 싶기도 하고 예, 참. 그 다음에 4번에 자, 위험관리 방법으로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 민감도 분석, 평균 분산 결정법 같은 것들을 시행하기도 한다 그랬는데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게 아니고 상향 조정이에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은 커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틀렸어요. 이거 아직은 풀기가 너무 어렵다 이건. 5번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투자하는 제외시킨다. 여기 이제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을 피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의 축소, 제거가 아니고 위험의 회피. 맞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9번. 이거는 아직 안 했잖아 이거. 그래도 한 개 빼고는 다 했네요. 그래도 자, 9번 풀어버리죠.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투자자는 다음 어떤 경우에 기꺼이 투자를 결정하겠냐. 자, 1번 요구 수익이 기대 수익보다 크다. 그럼 투자할까요? 반대로 기대 수익이 커야 될까요? 기대 수익이 그렇죠. 이번에 이건 안 했죠 아직. 2번 됐고 나중에 해요. 순영가가 0보다 커야 투자합니다. 순영가 자체를 아직 모르거든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3번에 실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을 경우를 했는데 이렇게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4번 실현 수익률이 보다 클 경우를 했는데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5번에 시장 가치가 투자 가치보다 작을 때 이야기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는 이야기니까 투자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죠. 그래서 5번이 답이다. 5번에 투자할 때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여러분 이야기인데요. 이거 문제 풀다 보니까 너무 지금 앞서가는데 우리가 수익률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고 아까 나는 최소한도 10%는 요구한다. 왜? 다른데 주식에 투자해도 이 정도는 벌 수 있다. 그럴 때 부동산에서 이보다 더 나오면 내가 투자하겠지만 이보다 덜 나온다면 나는 과감하게 부동산 안 하겠다. 차라리 주식하지. 그래서 어떨 때 투자자는 어쩔 때 투자한다 그랬죠. 기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작을 때요, 클 때요? 클 때. 그 이야기이고 실현 수익과 비교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없어요. 왜 비교할 수 없느냐? 예컨대 이게 이제 요 문제 말고도 옛날에도 소개했는데 실현 수익이 30%다. 이렇게 크면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실현 수익이 꼴랑 2%다. 그러면 누가 투자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실현 수익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투자를 하기 전에 알 수 있다 그랬어요. 1년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여기인데 아직 1년 안 지났는데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안 해봤으니까 실현 수익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이해하신 거죠? 존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 투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네, 좋아요. 그래도 또 나중에 물어보면 잘 속습니다. 또. 제3절에 부동산 최적의 투자하는 선택이다 그랬는데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가상적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한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대해서 추정되는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 가정할 때 기대 수익률은 그랬죠. 여러분 그거 우리 바로 계산해 보죠. 나는 지금 처음 공부하는데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 자, 20% 곱하기 4%. 4, 2, 8 몇 프로예요? 0.8.
그다음에 6, 8이 48이니까 0.48이에요, 4.8이에요. 이게 자릿수만 계산 잘하면 돼. 자릿수. 자릿수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암산은. 그다음에 2, 3은 6, 2, 1은 2니까 2.6%. 그럼 요거 일단 다 더해볼까요, 여러분? 요거 2, 8이 16이죠. 2, 8이 16, 6이 12, 22네. 그럼 2 올라갔고. 요거 두 개 더하면 6에다가 2니까 8.2. 이해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숫자가 있나요? 그럼 계산 우리가 잘했네요. 야, 그냥 우리는 천재 같아요. 막 처음 공부하는데 계산까지 하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자고요. 3번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거는 상관계수는 아직은 너무 어렵네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5번 뭐죠? 5번. 네. 자,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음 설명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네. 1번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 조정하는 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위험할수록 아까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다 그랬어요? 높아진다 그랬어요? 높아진다. 이 위험 조정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높아야 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2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것.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위험 감소 효과다. 그 이야기예요. 네. 좋아요. 이건 아까 읽었고. 3번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진다 그랬어요? 커진다 그랬어요? 커진다. 좋아요. 4번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의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을 경우 자산 구성 비율 포트폴리오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제로까지 줄일 수 있다. 상관계수는 아직 안 했는데 옳은 이야기예요. 나중에 하자고요. 나중에 하면 쉬워요. 그거는. 5번에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 그게 아까 무위험률 밑에 쓰세요. 무위험률.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비용 그게 위험 할증률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7번에 자,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 첫 번째가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그랬는데 요거 상관계수는 아직 안 했죠. 옳은 이야기고. 자, 다음 보자고. 다음 1번은 무시하고 2번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연결한 선이다. 그렇죠.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낮은 거예요, 높은 거요? 높은 거. 그건 옳은 이야기죠. 그래서 2번 옳은 이야기다. 동그라미 1번은 일단 무시하기로 했고. 자, 3번 위험의평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 투자자는 보수적 투자자에 비해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이 낮은 쪽을 아까 선호했어요? 높은 쪽이었어요? 네, 높은 쪽. 여기 아직 그림이 남아있네, 다행히. 예,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4번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여기요. 아까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 백날 해봐야 상쇄 없앨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체계적은 안 돼요. 비체계적만 줄어드는 거예요. 5번에 자, 부동산 상품을 지역이나 유형 등으로 분하여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가 있다. 그렇죠. 부동산은 부동성이 있으니까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주식에 비해서는 대단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돈이 1억이다. 주식이야 20개 주식도 살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은 1억 가지고 20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한 개도 못 살까요? 그러니까 분산이 안 돼. 이게 워낙 비싸서. 이해하셨어요? 근데 만약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똑같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지역마다 가격이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달라. 지역별 분산이 가능하고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용도가 다른 것들이 많아요. 뭐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용도별로 투자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 나중에 건축법 공부하시면 이제 건축물의 용도가 29종이다. 뭐 이렇게 공부하실 텐데 이렇게 아무튼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제4절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풀고 그러고 하자고요. 여러분 저도 뭐 26일 날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24일 5일 날 푹 쉬시고요.
예. 이제 어차피 쉬는 시간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냥 빨리 끝내버려야 돼, 공부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1월 달 시작하신 분들이나 1월 달 시작하는 분들은 100% 합격하는 거지. 그걸 1차, 2차 못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야지. 이해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